안녕하십니까? 7월 6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225만 6,851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6만 27명, 완치 191만 5,147명으로 집계되어 2.7%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연일 증가세를 보이며 2만 7천명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최다 기록을 경신함에 따라 조코위 대통령이 수도권 등 자바섬과 발리섬의 활동 규제 강화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7월 3일부터 20일까지 자바섬과 발리섬에 비상사회활동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제한 조치로 필수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은 100% 재택근무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약국과 병원은 24시간 문을 열지만 슈퍼마켓과 식료품점, 전통시장은 오후 8시까지 영업하고 최대 수용 인원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백화점과 쇼핑몰, 문화체육시설은 임시 휴업해야 하며 식당 등 요식업체의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은 1일 확진자 수가 줄지 않으면 비상대책 적용 기간을 연장하게 될 것이라며 매일 50만 명의 코로나 검사를 목표로 하고 의료용 산소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이날 발표를 두고 이름뿐인 비상대책이라며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호주 그리피스대 역학자는 지금 나온 대책은 기상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고 일부 역학자도 정부가 어설픈 태도를 취하면 상태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필요한 것은 2주 동안 완벽한 락다운으로 모든 사람이 서로 만나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카르타주 정부는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국 시노백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자카르타주 지사는 오늘 아침 자카르타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작했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달부터 미성년자의 코로나19 감염과 사망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소아과학회장은 3월 중순에는 한 주에 2,500명의 미성년자가 감염됐는데 지난주에는 6,000명 이상 감염됐다며 어린이 사망자 수는 2주 전 13명에서 지난주 24명으로 늘었고 대부분 5세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중국 정부는 시노백 백신 접종 대상을 지난달 초 3세에서 17세로 확대했고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검토 결과 12세에서 17세의 시노백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자카르타 한림 공항에서 한인 코로나19 확진자 20명을 태운 전세기가 인천으로 출발했습니다. 전세기는 중간급유를 위해 술라웨시섬 마나도의 탐 라투라니 공항을 거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탑승자 가운데 18명은 경증이지만 만성질환 등으로 악화할 우려가 있어 한국행을 선택했고 나머지 2명은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인천공항 도착 후 앰뷸런스를 이용해 부산, 대전, 서울 등 전국의 병원으로 흩어져 수용될 예정입니다. 전세기가 등장한 것은 에어 앰뷸런스의 경우 코로나 환자를 한두 명밖에 태우지 못하고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에어 앰뷸런스와 전세기 모두 환자 소속 회사나 자비 부담인데 자카르타 인천 에어 앰뷸런스 비용은 1억 2,500만 원입니다. 제인도네시아 한인회는 교민들을 위해 전세기 임차에 나섰고 탑승자 20명은 각자 2천만 원 정도를 지불했습니다. 한편 한인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병실 부족으로 에어 앰뷸런스가 계속 뜨고 있고 후속 전세기 임차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에어 앰뷸런스 업체 플라잉 닥터스 상무는 이번 전세기에 이어 조만간 6명 정도를 태운 전세기를 띄울 것이라며 교민 2차 전세기 수요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인도네시아에 모더나 백신 400만회 접종분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백신 400만 회분 공급은 세계보건기구의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백신 공급은 가급적 빠른 기간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외교장관은 미국의 백신 공급과 함께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 의지도 다졌습니다. 미국 국가안보부 장관은 국가안보회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는 동남아와 협력 강화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미국과 동남아는 팬데믹 종식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최고 수준의 기여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거시경제 지표 개선을 고려해 인도네시아 경제가 2021년 2분기에 7% 성장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소매 판매 지수는 2021년 6월까지 12.9% 증가, 건설 사업으로 시멘트 등 건설 자재 수요는 19.2% 증가, 상용차 판매량도 733%나 급증해 2분기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구매자 관리 지수는 55.3에 도달하여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인 50일을 훨씬 웃돌았고, 소비자 신뢰 지수도 2021년 2월 85에서 2021년 5월 104.4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조업의 성장과 함께 수출이 58% 증가했고 원자재 수입은 79%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조코이 대통령은 최근 폭증하는 코로나 확진자가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며 방역 정책과 경제 회복 정책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국제적인 약속을 충족하기 위해 내년부터 세법 개정의 일환으로 탄소세 부과안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부과안은 2021년 일반 조항 및 세금 절차 개정안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킬로그램당 75루피아, 톤당 약 5.2달러의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탄소세 납부 주체를 탄소 배출 상품을 구매하거나 탄소 배출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탄소세는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동기부여가 될 것이며, 아울러 지금까지 예산 부족에 시달렸던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자금으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전했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2015년 파리 기후협정에 따라 올해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6%, 2030년까지 29%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친환경 포장 산업은 자카르타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및 온라인 쇼핑 문화 정착으로 2020년 수요 급증에 이어 중장기적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생분해성 식품용기 제조사 CEO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친환경 포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투자자들이 이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친환경 포장 공급업체 엠비고는 전자상거래, 식음료, 물류업체의 배송 수요 증가로 2019년 대비 해배 성장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친환경 포장 기업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배달 증가를 기회 삼아 다양한 형태의 포장 용기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늘어난 수량만큼 가격 경쟁력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작년에 아시아 태평양 친환경 포장 시장 규모가 994억 6천만 달러에 달해 세계 포장 시장의 38.5%를 기여했다고 보도했으며, 아시아 태평양 시장은 향후 세계 최대의 친환경 포장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과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코로나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지원합니다. 코이카는 유니세프 인도네시아 사무소에 150만 달러 규모로 코로나19 회복 지원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다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 협력 구상의 하나로 진행되며, 인도네시아 전국의 보건소가 필수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 인력의 백신을 신속히 보급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기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회진 인도네시아 코이카 사무소장은 인도네시아는 신남방 정책의 주요 협력 대상 국가로서 양국 간 보건 의료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코이카 차원에서도 다양한 개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발리섬 앞바다에서 57명을 태운 페리선이 침몰해 7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습니다. 사고 페리선은 자바섬 동부 바뉴앙이 끝다팡 항구에서 승객과 화물을 싣고 출발해 50km 떨어진 발리 서부 길리마눅 항구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선박은 출항한 지 30분 만에 침몰했고 사고 원인은 불분명하다고 구조 당국은 밝혔습니다. 해당 여객선에는 승무원 13명과 승객 41명, 매점 종업원 3명 등 5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수색구조 당국은 현재까지 39명은 구조했지만 7명의 시신을 발견했고 나머지 실종자 11명을 찾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장에는 예인선과 선박, 보트 등이 투입돼 전날 밤부터 계속 수색을 진행 중이며 낮은 시야와 높은 파도 때문에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생존자 가운데 일부는 몇 시간 동안 바다에 떠 있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7,0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해상교통을 많이 이용하지만 열악한 안전 기준으로 해양사고 발생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최근 코로나 폭증으로 인해 18세 이하 대표팀 선발전을 연기했으며 신태용 감독과 4명의 한국인 코치가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발표했습니다. 축구협회는 당초 2023년 20세 이하 월드컵을 위한 대표팀 선발전을 이달 말 소집하려 했으며 전국에서 18세 이하 선수 144명이 모이면 이 가운데 38명에서 40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달 중순부터 인도네시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최근에는 1일 확진자 2만 명대를 연일 기록하면서 일정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에 한동안 훈련이 불가능하고 선발 일정도 미뤄진 만큼 신 감독과 코치진은 한국으로 복귀해 휴가를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신 감독은 현재 건강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인도네시아 코로나 상황에 따라 8월 초쯤 복귀하여 다시 훈련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